인생을 100년 넘게 살다 보니 사람들은 저에게 묻곤 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오랫동안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며 살 수 있습니까? 몸의 건강은 의사가 돌보고 운동이 도와주지만 마음의 건강과 영혼의 풍요로움은 결국 내가 누구를 곁에 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기력이 떨어지고 기운이 없다고 말하지요. 하지만 제가 지켜본 바로는 세월 때문이 아니라 주변에 내 에너지를 갉아먹는 사람들을 정리하지 못해 영혼이 시들어가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사람의 귀천은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이나 지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뿜어내는 기운, 즉 인기가 어떤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어떤 사람은 함께 앉아 차 한 잔만 마셔도 마음이 맑아지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합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잠시 대화를 나눴을 뿐인데 온몸에 진이 다 빠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는 경험을 하게 만들지요. 소위 말하는 에너지, 흡혈귀, 즉 타인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빨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젊었을 때는 정 때문에 혹은 체면 때문에 그런 인연들을 다 끌어안고 가려 합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지요. 하지만 50세가 넘고 60세가 지나면 깨달아야 합니다. 내 인생에 남은 시간은 결코 무한하지 않으며 내게 남은 복덕과 에너지를 그런 무의미한 관계에 쏟아부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것은 매정한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대한 예의이자 내 영혼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선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주변에 만나고 나면 마음이 무겁고 불쾌한 기분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의 오랜 친구라는 이유로 혹은 친척이라는 이유로 억지로 참아주고 있지는 않나요? 저는 오늘 100년의 세월을 통해 얻은 지혜로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의 징조를 알아차리고 그들과의 거리를 두는 것이야말로 중년 이후의 삶에서 가장 큰 복을 짓는 일입니다. 운명이라는 것은 정해진 대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기운을 가진 사람과 어울리느냐에 따라 나의 운의 흐름도 바뀝니다. 맑은 물에 먹물 한 방울이 떨어지면 금세 흐려지듯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 한 명은 여러분이 수십 년간 쌓아온 복덕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3가지 징조를 깊이 새겨 들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인간관계의 기술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생을 평온하고 품격 있게 지켜내기 위한 생존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흔히 착한 사람으로 남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선의는 때로 독이 됩니다. 나를 갉아먹는 사람에게 내어주는 시간은 나 자신에 대한 학대와 다름없습니다. 이제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내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내 영혼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그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귀한 에너지를 누구에게 쓸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는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100살의 노 교수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첫 번째 진심입니다. 첫 번째로, 경계해야 할 사람은 늘 자신의 불행을 훈장처럼 달고 다니며 만날 때마다 한탄을 멈추지 않는 이른바 습관적 한탄가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친구 사이라면 슬픔을 나누고 힘든 일을 들어주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지요. 맞습니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은 참으로 아름다운 미덕입니다. 하지만 제가 100년이라는 시간을 살아오며 지켜보니 어떤 이들에게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에게 고스란히 옮겨가는 전염병과 같았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대화의 시작부터 끝까지 오로지
자기 자신의 결핍과 억울함에만 집중합니다. 남편이 어떻고 자식이 어떻고 세상 물정이 얼마나 험악한지 끊임없이 쏟아냅니다. 처음에는 안쓰러운 마음에 진심 어린 조언도 해주고 위로의 말도 건네보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해결책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낼 감정의 쓰레기통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정성껏 위로의 말을 건네도 그들은 하지만이라는 단어로 모든 가능성을 차단해버리고 다시 어둠 속으로 기어들어갑니다. 말은 곧 기운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말씀하신 부업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십니까? 입으로 짓는 죄는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늘 부정적인 말만 내뱉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복을 스스로 깎아먹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을 듣는 상대방의 맑은 기운까지도 탁하게 오염시킵니다. 이런 사람과 1시간만 대화를 나누고 나면 마치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어깨가 결리고 머리가 지끈거리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내 귀한 생명 에너지가 상대방의 밑빠진 독으로 속수무책 흘러나가고 있다는 증거이죠. 특히 50세를 넘긴 중년의 시기에는 내면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생의 가을을 맞이하여 열매를 맺어야 할 시기에 타인의 어두운 그림자에 휘말려 내 나무를 시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동정심을 이용해 에너지를 갈구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우정은 서로의 성장을 돕는 것이지 한쪽이 다른 한쪽을 소모시키는 관계가 아닙니다. 제가 평생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느낀 것은 자기 삶을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은 함부로 타인에게 자신의 불행을 전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불행을 전시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비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밝은 빛을 보아야 할 눈에 먹구름이 끼고 감사해야 할 일들조차 당연한 고통으로 치부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잠식입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만나기만 하면 기운을 빼앗고 세상 탓만 하는 이가 있다면 이제는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인내심이 아니라 그 사람 스스로가 자신의 어둠을 직시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귀합니다. 그 시간을 원망과 한탄의 말들로 채우지 마십시오. 내 영혼을 갉아먹는 소음으로부터 나를 격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첫걸음입니다. 인연을 끊는 것이 야박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으나 독이 든 성배를 계속 마시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만용입니다. 맑은 기운을 유지하며 남은 생을 복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정원에 잡초가 자라지 않도록 부지런히 정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100세를 살아온 노 교수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진심 어린 경고이자 조언입니다. 다음은 어떤 징조를 주의해야 할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의 기운을 갉아먹는 사람은 칭찬의 탈을 쓰고 은근히 비수를 꽂는 이른바 교묘한 비판가들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예의를 중시하다 보니 대놓고 욕을 하는 사람보다 웃으면서 상처를 주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다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라거나 내가 아니면 누가 이런 솔직한 말을 해주겠니? 라는 서두로 시작하는 말들 말입니다. 이런 말들은 겉으로는 조언처럼 보이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상대방의 기를 죽이고 자신을 우위에 두려는 오만한 우월감이 숨어 있습니다. 제가 평생 교단에 서고 수많은 지식인을 만나며 느낀 점은 진짜 인격이 높은 사람은 타인의 허물을 덮어주려 애쓰지 결코 그것을 들춰내어 수치심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에너지 흡혈귀들은 여러분이 기쁜 일을 겪을 때 오히려 찬물을 끼얹습니다. 좋은 차를 샀다고 하면 요새 기름값이 얼마나 비싼데 그런 낭비를 하느냐고 말하고,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갔다고 하면 공부만 잘하면 뭐하냐, 인성이 중요하지 라고 깎아내립니다. 이들은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마음의 여유가 없는 가련한 영혼들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투사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저는 이를 영적인 시기심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가진 밝은 빛을 견디지 못합니다. 자신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남의 등불을 끄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과 오래 어울리면 어느덧 여러분은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건가? 내가 너무 들떠 있었나? 하는 자책감이 들기 시작하면 이미 여러분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그들에게 잠식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50대 이후의 삶은 나 자신을 긍정하고 그동안 수고한 나를 다독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돈을 쓰고 시간을 내어 나를 폄하하는 사람 곁에 머물러야 합니까?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내 영혼의 집을 허물도록 도둑에게 열쇠를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체면 때문에 혹은 동창이라서, 고향 사람이라서 이런 무례함을 참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예의는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데서 나옵니다. 일방적으로 무시당하면서도 허허 웃어넘기는 것은 대인배의 풍모가 아니라 자기 방임입니다. 질투는 칼보다 무섭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 품은 시기심은 보이지 않는 화살이 되어 여러분의 운을 가로막습니다. 제가 100년을 살며 관찰해 보니 복이 들어오려다가도 이런 부정적인 기운을 가진 사람과 엮이면 그 복이 달아나는 경우를 수없이 보았습니다. 좋은 기운은 맑고 밝은 곳으로 모여듭니다. 그런데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 주변의 공기가 탁해지고 결국 좋은 인연과 기회들이 나를 비껴가게 됩니다. 성경에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말씀이 있지요. 여러분의 귀한 성취와 기쁨 그리고 소중한 꿈을 그런 사람들에게 내보이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발로 밟고 여러분을 공격할 빌미로 삼을 뿐입니다.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소수의 사람에게만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이제는 사람을 가려 사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사교성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명을 만나더라도 내 영혼이 고양되고 삶의 의지가 샘솟게 하는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합니다. 나를 은근히 깎아내리는 사람과의 인연을 끊어내는 순간 여러분의 어깨를 누르던 무거운 짐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복덕을 지키고 진정한 평화를 찾는 길입니다. 이제 세 번째 징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여러분의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이상 타인의 혀끝에 휘둘리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이 반드시 경계해야 할 사람은 우리의 정을 이용해 끊임없이 선을 넘고 착취하는 이른바 무례한 요구자들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는 정이라는 독특하고 따뜻한 문화가 있지요. 서로 돕고 나누는 마음은 참으로 귀한 미덕입니다. 하지만 이 정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타인의 호의를 당연한 권리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친절함을 약점으로 잡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 여러분의 시간과 감정, 심지어 재산까지도 서슴지 않고 침범합니다. 제가 100년을 살며 지켜보니
진정으로 깊은 인연은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법이죠. 하지만 에너지 흡혈귀들은 그 선을 우습게 여깁니다. 갑자기 전화를 걸어 몇 시간씩 자기 하소연을 들어달라고 떼를 쓰거나 빌려간 물건이나 돈을 갚지 않으면서도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칩니다. 만약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거절의 기색을 보이면 너 변했다라거나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그렇게 야박하게 구느냐며 죄책감을 심어주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이 아니라 정서적 폭력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편의를 위한 도구로 여기는 것입니다. 특히 50세가 넘고 인생의 후반전으로 접어든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자산은 바로 시간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가족을 챙기고 내 영혼을 닦기에도 부족한 그 귀한 시간을 왜 타인의 이기심을 채워주는데 낭비해야 합니까? 제가 수많은 노년을 지켜본 결과 끝까지 복덕을 유지하며 존경받는 분들은 사람을 가릴 줄 아는 단호함을 지닌 분들이었습니다. 불교에서도 보시를 강조하지만 지혜가 없는 보시는 오히려 상대방의 탐욕을 키우고 자신의 수행을 방해한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이 그들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빼앗고 타인에게 의존하며 남을 괴롭히는 악습을 고착화시키는 일입니다.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도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기운을 보존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행동입니다. 많은 분이 인연을 끊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멀리하면 주변 평판이 나빠지지 않을까 혹은 외톨이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죠. 하지만 제가 장담하건대 그런 무례한 사람 한 명을 내보낸 자리에 반드시 더 맑고 귀한 인연이 찾아옵니다. 썩은 물을 퍼내야 새물이 차오르는 법입니다. 내 에너지를 갉아먹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의 얼굴빛은 어두워지고 말에는 힘이 사라집니다. 그런 상태로는 좋은 기운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그 사람이 머무는 자리와 만나는 사람에 의해 결정됩니다. 무례한 사람들에게 휘둘리며 사느라 여러분의 복을 깎아먹지 마십시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예의를 다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한 어른이란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지키며 내 삶의 경계를 침범하려는 자들에게 준엄한 경고를 보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품격 있는 노년을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100세 노 교수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 인간관계는 양보다 질이 훨씬 중요합니다. 100명의 지인보다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한 명의 진실한 친구가 100배, 1000배 더 가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 창고를 점검하십시오. 불필요한 짐들,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비로소 여러분의 영혼은 가벼워지고 평온한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정리하며 우리가 앞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할지 결론을 맺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이상 타인의 요구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바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인연을 끊는다는 것이 결코 파괴적이거나 악한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유교적인 영향 아래서 참는 것이 미덕이고 한 번 맺은 인연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곤 합니다. 하지만 100년의 세월을 건너온 제가 단언컨대 잘못된 인연을 붙들고 있는 것은 자신에 대한 학대이자 하늘이 주신 복을 발로 차는 것과 같습니다. 농부가 가을의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위해 여름 내 잡초를 뽑아내듯 우리 인생도 아름다운 황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내 영혼의 자양분을 뺏어가는 잡초 같은 인연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일은 거절의 미학을 배우는 것입니다. 누군가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쏟아낼 때 미안해하지 말고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선을 그으십시오. 지금은 내가 내 마음을 돌봐야 할 시간이라 그 이야기를 들어줄 여유가 없네 라고 말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이 당황하고 여러분을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문제이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여러분의 그런 상태를 존중해 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멀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연의 자정작용입니다. 또한 물건을 버리듯 마음속에 미련도 버려야 합니다. 오래된 친구라서 혹은 과거에 도움을 받았던 기억 때문에 지금의 고통을 감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은혜가 현재의 착취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고마운 마음은 마음으로 간직하되 현재 나의 평화를 해치는 관계라면 과감히 놓아주어야 합니다. 빈손이라야 귀한 것을 잡을 수 있듯이 내 손에 가시 돋친 인연을 꽉 쥐고 있으면 정작 나를 치유해줄 따뜻한 인연이 다가와도 그 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50대 이후의 삶은 남을 위해 소모되는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과 화해하고 내면의 풍요를 누리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독 속에서 우리는 가장 맑은 정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제가 100세가 넘어서도 매일 글을 쓰고 강연을 할 수 있는 비결은 내 에너지를 갉아먹는 소음들을 차단하고 오로지 가치 있는 일과 사람에게만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나 자신과 나누는 가장 깊은 대화의 시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은 여러분이 살아온 세월의 성적표입니다. 누구를 만나고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상은 달라집니다. 평온하고 인자한 노년의 얼굴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을 맑은 기운으로 채우고 독이 되는 인연으로부터 나를 지켜낼 때 비로소 그 기품이 얼굴에 배어나옵니다. 남은 생을 타인의 그림자 속에서 허덕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이 빛나는 태양이 되어 주변을 밝히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영상을 마치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곁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미소 짓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한숨 짓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답을 알고 있다면 망설이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내 마음의 대문을 걸어 잠그고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만 들여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여정이 평화롭고 복덕이 가득하기를 이 늙은 교수가 진심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고 평안하십시오.